안녕하십니까. 파파의 트레이딩 룸입니다. 6월의 두 번째 주간에 관련된 미국 시장의 흐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의 6월 한 달 동안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을 알려주는 지수, 즉 6월의 상승 관점을 알려줄 수 있는 최소 필요 지수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습니다. S&P 500의 경우에는 4,443포인트, 나스닥의 경우에는 13,808포인트. 만약 시장의 지수가 이 부분을 상방으로 테스트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할 경우에는 월간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시장은 상승을 지속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해석하시면 될 듯 하고요. 그와 반대로 만약 S&P 500이 아래쪽 3,972포인트, 나스닥이 11,587포인트를 아래 훼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할 경우에는 시장이 재차 추가적인 로우를 기록하는 추세 하락 강화 신호를 알려준다라고 생각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한편 좀 더 짧게 6월의 두 번째 주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간 기준으로 지수가 더 위쪽으로 상승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지수, 또는 지수의 상승이 좌절되고 추가적인 하락을 예고할 수 있는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S&P 500의 4166포인트 위쪽 방향입니다. 이 부분은 나스닥 기준으로는 12131포인트가 도출되어 있고, 아래쪽의 경우에는 4062포인트 S&P 500의 경우, 반면 나스닥의 경우에 11,930포인트, 이 부분들이 아래쪽으로 훼손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6월 두 번째 주간의 시장 흐름이 추가적으로 아래쪽으로 진행할 잠재력이 훨씬 크다를 알려주는 지수라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S&P 500의 차트를 통한 주요 저항지수와 지지 수준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역시 지난 한 주 동안 일간 기준 4개의 캔들 4영업일로 한 주를 마감하였고, 기존의 저항과 지지 되돌아보면은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1% 중반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의 주간 상승을 기록하였지만, 미국 시장의 S&P 500은 1% 좀 남짓한 하락을 시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쪽의 저항선과 아래쪽의 저항선에 관련되는 지수들은 어느 경우든 기존에 도출하였던 수치들이 적절한 유의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것은 다음 화면에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지지와 저항은 지난주 내용과 동일하며 미래의 예상 궤적 점선도 동일하게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S&P 500의 흐름에 대한 기술적 분석 내용을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중요 지수에 관련되어서 이 캡처된 이 화면은 지난주에 언급드린 화면 5번째 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주요한 지지선과
주요한 저항선,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시장이 이 사이에서 또는 이 돌파와 지지에 관련된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었는가는 실제로 시장이 마감된 이 흐름 이후에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옅은 연두색으로 표현한 이 박스권은 이 선들은 지난주에 설정되어 놓은 선들이고 시장은 실제로 이 박스권 안에 갇혀서 움직여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운팅으로도 아주 재미있는 흐름 하나가 보여지는 게 5월 12일의 저점에서부터 5월 17일까지의 S&P 500의 반등 카운팅은 4개의 4로 기록이 되고 그로부터 추가적인 하락 충격파, 작은 하락 충격파 역시 4로 기록이 되어나 그 이후에 이 반등은 이 작은 소충격파를 지난주에 언급드린 것처럼 리버스를 한다라는 모습을 보였고 이랬을 경우에의 목표 카운팅은 위에 기록해두었던 4개와 4개와 추가적인 1개 9개 정도의 목표 카운팅이 존재하는 바 현재로는 7개를 만들어내었고 지난 주말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하였으나 전체적인 모습은 크게 무엇을 뒤집거나 흠결 요인을 강력하게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카운팅으로 본 내용은 향후에 추가적으로 지난 6월 2일 날 기록한 고점을 돌파하는 카운팅이 적어도 2개 이상은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석상 알려주는 것이며 되돌아가서 과거에 만들어졌던 그 지지선 물론 그 꼬리 위으로 만들어진 훼손된 부분은 미세하게 두 개의 바 정도는 있으나 이 목표치의 추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이 기간 동안 만들어졌던 최고의 고점과 최고의 저점을 잇는 고저점의 최단기간 직선과 이 기간 동안 만들어진 가장 큰 반등의 저점과 고점이 교차되는 이 부분의 반락 에너지의 시미트리, 대칭 에너지가 새로운 지지점으로 설정이 된다라는 하나의 기술적인 택틱, 전략 하나를 언급드리면서 일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급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 앞부분의 설명 중에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더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목표치는 시세가 로우를 기록하기 전에는 해당 목표치가 비유동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당시의 하락 흐름이 아무리 급하고 빠르다 하더라도 이 중심선이 이 저점의 궤적을 넘는 선 밖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그 원리, 그 섭리. 또 하나는 이렇게 리버설 카운팅이 확정되었을 때는 하나의 저점으로 기록이 된다라는 점이기에 해당 그 중심점들의 값이 변화된다 하면서 변화될 경우의 이 저점의 미확정 유동성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듯합니다. 또 하나 덧붙일 것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2개의 바가 만약에 9개로 존재를 한다 할 경우에는 이 5월 4일부터 만들어진 아래쪽 하락 카운팅의 개수는 8,
8이 8인 상태인데 이 8일 경우에 추가적으로 9라는 8을 앞서는 반드 하이 베이스 포인트가 기록된다라는 말은 곧 얼마 지 않아 5월 4일의 고점을 돌파함을 암시하는 섭리를 카운팅이 내포하고 있다 라는 설명을 한 번 더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역시 지난주의 흐름에서 4일이 경과하면서 지난주에 설정해 두었던 제가 이 그림에서 표시한 지지선, 즉 실선과 점선은 지난주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이 지난주에 설정해 두었던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서 S&P 500과 마찬가지로 갇혀 있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의 흐름에서 다음 주의 흐름을 알리는 하나의 요약된 말은 싹을 틔운 반등 씨앗, 자라는 중이다 라는 말로 정의해 보고자 하고 최근에 다시금 불거진 여러 가지 시장의 부정적인 뉴스들, 그 다음에 재료들 등등이 많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테크니컬한 분석으로는 아래쪽의 지지는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어마어마하게 강한 지지로 작용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요한 지지와 저항선 역시 지난주에서 주간으로 설정되어지는 상승 확인 잉태지수나 하락 전환 암시 지수 정도만 변동이 되었고 나머지 사항들의 지수는 변화가 없으니 별도로 표기해 둔 수치들을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미국 시장의 이번 주 시장 결론은 물론 여타 유럽이나 특히 아시아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의 흐름이 현재로는 가장 취약한 상태이나 그럼에도 이번 주 이후의 미국 시장 역시 조정을 끝낸 이후의 추가 상승 흐름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말로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조삼모사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전주 6.6%대가 훨씬 넘는 상승을 보인 이후에 1% 남짓의 반락 조정과 전전주에 예를 들어서 1% 넘는 상승과 전주에 2% 넘는 상승, 이 두 가지는 전자가 훨씬 더 강한 위치 에너지 변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눈으로 본 머리가 해석한 흐름은 후자의 흐름이 낙관적이다 라는 흐름으로 우리가 흔히 좌표의 이동 변화는 가격으로 나타나고 데카르트는 이러한 그 현상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X, Y 좌표의 분석으로서 규명을 하였듯이 전자가 훨씬 더 양호한 가격 상승, 즉 지수 상승의 위치 변화를 나타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마지막에 나타났던 조정 흐름의 오염으로 인해서 물론 다를 수도 있겠으나 보다 객관적인 분석에 멀어질 수 있는 오판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한 번쯤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의 코스피나 코스닥 또는 환율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있으실 경우에는 별도로 게재되어 있는 비디오 에피소드를 추가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